안녕하세요. 스웨이 성형외과의 박지훈 대표원장입니다. 스웨이 텍스티드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스웨이 텍스티드라는 프로젝트는 사실 제가 DIY로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꽤 시간과 제 영혼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조금 빨리 저희 스웨이 성형외과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진료로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좀 소홀했는데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시 정기적으로 열심히 찍어서 올릴 생각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에 올린 스웨이 텍스티드가 꽤 지났는데요.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 링크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밑빠짐 또는 옆빠짐과 같이 공간이 커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 인생이라는 게 예정대로 진행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저희 스웨이 성형외과에 꽤 내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리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리플링은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요. 일단 리플링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물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회사의 보형물이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사실 주름이 잘 안 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은 보형물 표면에 주름이 생겨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이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요소에 의해서 바깥으로 드러나서 보였을 때 리플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리플링의 원인을 먼저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보형물적인 요소가 있어요. 보형물에 주름이 많이 질수록 그게 바깥으로 보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럼 보형물의 주름은 어떻게 하면 많이 생기느냐? 이것 역시도 두 가지의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껍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형물이라는 게 껍질이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 내용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형물의 껍질이 두꺼울수록 이 주름이 좀 깊고 굵게 생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사실 아주 얕은 잔주름은 바깥으로 드러나 보일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깊은 주름일수록 바깥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그게 불편감을 야기하거나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보형물의 껍질이 두꺼울수록 이런 깊은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물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보형물에 실리콘이 들어가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실리콘이라는 게 각 회사마다 좀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좀 물 같은 느낌이 있고 어떤 회사는 좀 젤리 같은 느낌의 보형물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젤리 같은 느낌의 실리콘이 들어가 있으면은 껍질을 이렇게 펴주는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름이 좀 덜 생기는 경향들이 있고요. 물 같은 느낌의 실리콘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껍질에 주름이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껍데기의 내용물이 100% 차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주름이 좀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보형물들은 대부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요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형물 자체는 괜찮은데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좁아질 경우에는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이게 보형물이 눌리면서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름이 더 깊게 잡힐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주름들이 바깥으로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이 보형물을 덮어주는 덮개의 두께랑도 관계가 있어요. 이 보형물을 덮어주는 게 두꺼울수록 안에 있는 주름들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럼 이 두께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보형물 삽입 위치예요. 보형물을 깊게 넣을수록 보형물을 덮어주는 조직이 두꺼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 밑에 삽입하는 이중평면 그리고 그 이중평면의 변형으로 수술을 했을 때 가장 덮개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리플링 확률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육 위로 올렸을 때는 두 가지로 또 나뉘거든요. 근막하라는 방법이 있고 유선화라는 방법이 있는데 근막하는 결국에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으로 보형물을 덮어주는 방식인데요. 혹자는 그 얇은 막이 무슨 리플링에 큰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근막이라는 게 꽤 의미가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걸로 한번 보형물을 덮어주면은 보형물을 조금 더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이 주름을 좀 가려줄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막하가 유선화보다는 리플링에 있어서는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좀 주목받고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유선 조직 아래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은 뭐 풍선을 넣거나 손가락을 넣어서 그 공간을 확보를 하는 방식이죠. 근데 사실은 보형물을 덮어주는 조직의 두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불리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얇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단순히 보형물 삽입 위치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 환자가 가지고 계시는 조직의 두께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도 사실은 고지고대로 보면 안 돼요. 뭐 여러
여러 가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환자의 조직 두께를 측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핀치 테스트를 한다거나 초음파로 환자 조직의 두께를 재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조직이 수술을 했을 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형물이 들어가서 가슴이 커진다는 얘기는 환자분의 조직 자체가 뭔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보형물이 들어가서 이걸 펴준다는 얘기죠. 단순히 그냥 늘어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두께가 얇아지면서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환자분의 조직보다는 보형물이 삽입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조직이 훨씬 더 얇아져 있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는 요소예요. 그리고 이 조직이 얼마나 얇아질 거냐도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첫 번째는 보형물의 크기예요. 당연히 보형물을 크게 넣으면 크게 넣을수록 조직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의 두께가 얇아지는 게 조금 더 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보형물의 삽입 위치예요. 깊숙하게 넣으면 넣을수록 본인의 조직 전체에 걸리는 힘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늘어나는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두께가 감소하는 양이 적을 것이고요. 삽입하는 위치가 굉장히 얕다라고 한다면은 가슴 조직이 보형물의 확장하는 힘을 그대로 받겠죠. 그러면 당연히 원래의 기존 조직이 조금 더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보형물을 깊숙하게 집어넣을수록 보형물을 덮어주는 조직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 조직의 두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얇아지는 것도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보형물을 얕은 층에 넣을수록 보형물을 덮어주는 조직 자체도 얇을 뿐더러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얇아지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플링이라는 게 최근에 이런 보형물을 얕게 넣는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그러면 이 리플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 저는 사실 가슴 수술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서 리플링이라는 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작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원인이 보형물 자체의 문제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거나 보형물 자체가 주름을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라서 이 보형물에 주름이 많이 져 있고 이게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라면은 그 주름을 만드는 요소를 제거를 해주면 돼요. 만약에 구축이 있거나 공간이 좁아져 있다면 그 공간을 넓혀주면 될 것이고, 보형물 자체가 주름을 많이 만드는 보형물이라면 주름을 적게 만드는 보형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좋은 어떤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형물은 괜찮은데 보형물을 덮어주는 조직의 두께가 얇아서 발생을 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이때는 결국에는 조직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게 해결 방법이 될 텐데, 보형물을 조금 더 깊은 층으로 옮겨주면서 두께를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방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인조 진피 같은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서 두께를 확보해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해결이 어려운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리플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애초에 리플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의사가 너무 과도하게 큰 보형물을 삽입하지 않고, 조직이 얇은 분들은 최대한 깊숙하게 보형물을 삽입을 해서 조직의 두께를 확보를 하면서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수술 직후라든지 뭐 수술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괜찮더라도 다이어트 약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더 얇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리플링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방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되게 길어졌는데요. 사실 이거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항상 이렇게 가슴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리플링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스웨이 텍스티드 수납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